안녕하세요 서린이들, 오랜만에 일본 다녀온 리우예요. 코로나 시작 전에 갔으니까 4년 만입니다. 저번에 갔을 때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계획으로 가서 친구한테만 의존했었는데 이번 여행은 제가 주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딱히 한 거는 없고 어떤 걸 많이 참고해서 갔는데 그거는 차차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한국에서 도쿄에 가려면 하네다 혹은 나리타 공항으로 가실 텐데요. 도착지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하네다 공항은 도심과 가까워서 시간 절약은 물론 도심까지 가는 교통비도 절약이 되지만 저가 항공이 없어서 비행기 값이 비싼 편입니다. 반면 나리타 공항은 도심과 멀어서 교통비, 시간은 하네다보다 많이 들지만 저가 항공도 있고 시간대도 많아서 비행기 값이 저렴하고 출발 선택지도 많죠. 두 곳의 상황을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인천 출발 나리타 도착이었어요. 공항에 일찍 도착해서 라운지에 있었는데요. 우선 여기는 아시아나 동편 라운지입니다. 프라이빗한 1인 자리나 안마 자리는 이미 풀방이고요. 음식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샐러드와 샌드위치, 컵라면, 음료, 주류가 있습니다. 생맥주 리버스텝도 있어서 해봤는데 이거는 언제 봐도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바로 근처에 마티나 라운지도 있어서 가봤는데요. 옆쪽에는 환승할 때 숙박할 수 있는 환승 호텔도 있어요. 올해 7월에 리뉴얼 오픈했고 이 두 개는 모두 워커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리버스텝이 있었는데 마티나 라운지께 더 시원해서 좋았어요. 음식이랑 디저트도 전부 맛이 괜찮은 편인데요. 저는 카드 혜택으로 무료로 이용했는데 혜택 없이 요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성인 기준 39달러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비빔밥에 라면 한 사발 하고 싶었지만 곧 기내식도 먹을 거라서 요기만 하고 바로 비행기 타러 갔어요. 비즈니스석의 기내식은 한식과 양식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쌈밥 싸먹기 귀찮을 것 같아서 양식 골랐습니다. 카프레제 샐러드, 토마토를 이용한 이태리식 치킨 요리인 카차토레, 후식으로는 딸기 판나코타와 커피와 차 나옵니다. 맛은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 딱 그냥 적당한 맛인데요. 판나코타가 의외로 맛있어서 샴페인 안주 삼아서 남김없이 먹었어요. 이쯤에서 드는 생각은 그냥 마티나에서 먹고 올걸. 샴페인 2잔에 아침에 맥주까지 먹어서 그런지 금세 알딸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좀 보다가 자려고 했는데 내릴 준비하랍니다. 이날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있어서 원래 도착 시간보다 30분 늦게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숙소가 시부야에 있어서 나리타 공항에서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이동했고요. 도중에 신주쿠도 들리고 숙소 근처 와서 지인들 선물도 사고 하다 보니 금세 4시 반이 된 거예요. 제가 저녁 식사 예약을 5시에 해놓은 상태라 호텔에 짐 뿌려두고 바로 식당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약한 곳은 바로 우설에 다진 대파를 말아먹는 야끼니쿠 오마카세입니다. 이곳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영상 초반에 이번 여행에서 많이 참고했다고 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여행 쇼츠의 비브거든요. 여기 주변 탐색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내가 있는 곳 혹은 가려는 곳 근처에 업로드된 음식점이나 카페, 호텔의 후기들을 쇼츠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브는 이번 광고건으로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거의 1년 전부터 맛집 소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던 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울 쪽에는 제가 올린 식당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 아, 뭔가 뿌듯한데? 저는 이번 도쿄 가기 전에 비브로 근처에 뭐가 있는지 좀 봤는데 지도에 바로 영상 썸네일이 보이니까 주위에 어떤 맛집과 핫플들이 있는지 한눈에 들어와서 보기도 편하고 일본인 유저들도 많아서 현지인들이 올려놓은 찐 맛집이라든지 명소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리뷰랑 맵도 연동되고 현지인이 작성한 리뷰들은 자동 번역이 돼서 한국어로 지원이 됩니다. 전화도 바로 할 수 있는데 전화해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듣질 못합니다. 결론은 여러모로 일본 여행할 때 꽤나 유용한 앱이 아닐까 싶고 저는 우선 먹고 싶은 거 다 북마크에 저장해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기 폰가라는 식당이에요. 체인점이라서 일본에 몇 군데 있는데 오늘 온 곳은 에비스점입니다. 저는 타베록으로 미리 예약했고요. 메뉴판은 죄다 일본어길래 팝하고 번역기 돌렸는데요. 정말 세상 좋아지지 않았나요? 이게 오늘 먹을 코스입니다. 처음에 일본어로 막 뭐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호르몬, 시오, 타레 이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눈치껏 단어 조합을 해보니까 이따가 내장 나오는데 소스를 소금으로 할래 타레로 할래 이거였어요. 한국에서 오마카세 먹으러 다닌 경험치가 일본어 듣기 평가에서 빛을 발했다. 그래서 친구랑 저랑 하나씩 선택했는데 통일해야 된다고 해서 타레로 통일했습니다.
음식 기다리면서 맥주 먼저 드링킹했고 반찬으로 나물과 김치가 나오는데요. 나물은 한국과 다를 게 없었는데 김치는 고춧가루가 좀 거친감이 있고 답니다. 달아. 친구는 일본에서 먹는 한식이 반가웠는지 금세 먹고 하나 더 시켰어요. 왠지 추가금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추가금이 글쎄 1,500엔이더라고요. 한 500엔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싸서 나중에 계산서 보고 놀랐답니다. 처음으로 나온 건 샐러드예요. 오리엔탈 소스에 들기름 섞은 맛? 예상 가능한 새콤달콤 프레시한 그 맛이고요. 본격적인 코스 시작은 아보리 육회입니다. 당근을 연상케 하는 진한 주황색의 노른자가 시강인데요. 생육회는 아니고 겉을 토치질한 아보리 육회예요. 일본이 2010년 초반에 육회로 인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그 이후로는 일본에서 육회를 먹기가 어려워졌는데 식용소고기 취급에 관한 규제가 강화돼서 허가된 식당에서만 판매가 가능한가 봐요. 맛은 전체적으로 달달하고 분량이 은은하게 나서 기존에 먹던 육회와는 달리 좀 더 독특한 쪽에 속하긴 합니다. 여기에 노른자가 육회를 코팅함과 동시에 고소함도 잘 내주고 쫀득한 식감도 좋고 맛있었어요. 트러플 올라간 소고기 초밥도 나왔고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여기에 온 이유죠. 대파우설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고기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오늘의 고기로는 안창살과 우둔살이었어요. 고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분이 구워주시고요. 소스는 와사비 소스, 레몬즙, 마늘간장, 그리고 이 마지막 거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맛은 타레 소스를 많이 희석해놓은 맛이었습니다. 우둔살 먼저 구워서 주셨는데 와사비 소스에 먹으라고 추천해주셨어요. 우둔살은 지방이 적어서 보통 육회나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찾는 부위 아니었나요? 하지만 먹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지방 맛이 뿜뿜하진 않았지만 두툼한 살결 씹자마자 육즙이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대파 우설. 우설 위에 있는 다진 대파를 요래요래 감싸서 구워주셨는데요. 우설이 약간 찰랑찰랑하게 씹힌다 해야 될까요? 탄력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잡내 하나 없고 두께감도 적당해요. 파는 거의 믹서에 간 수준으로 곱게 나왔는데 파 특유의 달달함이나 그 알싸함이 거의 없더라고요. 파의 존재감이 너무 죽어있어서 이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맛은 진짜 깔끔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다음은 안창살. 제가 원래 최애 고기가 지방 많은 살치살이었다가 이제 안창살이나 제비추리 이런 특수 부위로 넘어왔는데 안창살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소스도 찍어 먹을 필요 없이 얘만 딱 먹어도 약간의 산미도 느껴지면서 주시하고 육향과 육즙이 농축돼 있듯 꽉 잡혀 있어서 대파우설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이곳의 시그니처인 트러플 푸아그라 솥밥이 나왔는데요. 솥밥에 트러플 갈 때 장난 안 하고 앞에서 한참 동안 갈더라고요. 안에 있는 푸아그라와 양념을 넣고 잘 섞어서 담아내죠. 오버를 좀 하자면 이 밥이 있잖아요. 거의 뭐 치아를 튕겨내는 듯한 탱글함이 정말 좋았고 양념이 익숙한 그 일본식 간장? 달고 구수한데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밥은 다음에 나오는 고기와 같이 먹어도 맛있는데요. 등심이에요. 크게 한 장 나와서 안 자르고 그대로 먹으라고 했는데 이로 끊어도 잘 끊어질 만큼 부드럽습니다. 친구는 이게 베스트라고 했고 저도 아까 안창살과 더불어서 이걸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엄청 부드러운 좀 전에 먹은 것과 비슷한 느낌의 고기가 나왔는데 삼각살 같아서 메뉴판 찾아보니까 삼각살은 없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런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고기가 전부 지방이 많고 다 같은 양념 베이스로 하니까 이쯤 되면 좀 물리기도 하고 좀 거기서 다 거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은 호르몬인데요. 뭐 무난했는데 대창은 껍질이 좀 질겼어요. 그리고 후식으로 냉면 나오는데 한국이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디저트는 다른 후기들 찾아보니까 커피 푸딩으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분명 이것도 초반에 얘기를 했거든요. 디저트를 고르라고 제시를 몇 개 해줬어요. 그런데 다 모르겠고 무슨 아포가토 얘기를 해서 아이스크림인가 보다 그걸로 주세요 했더니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스프레소까지 있어야 아포가토 아닌가요? 일본은 좀 다른가? 이렇게 오늘 식사한 금액은 인당 12,500엔 코스였는데요. 술도 먹고 반찬도 추가 주문해서 총 31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푸드 프리키라고 써져 있는 2,000엔은 12월이라서 특별 요금이 붙었다고 하네요. 예상치 못한 금액이었는데 연말이라 뭐 더 받는 게 있나 봐요. 식사는 친구가 제 생일 못 챙겨줬다고 사줬는데 역시 얻어먹는 고기는 진리다. 배 든든히 채우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여기가 바로 첫째 날 묵을 숙소 도미인입니다. 도미인은
일본 대표 체인 호텔인데 한국에도 하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완전 강추드려요. 더블 역세권에 오모테산도도 가깝고 주변 골목에 맛집이랑 카페도 많고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대욕장도 있고요. 아이스크림이랑 라멘도 무료로 제공되고 조식 가성비도 좋거든요. 예약은 비브로 했는데 비브 포인트를 사용해서 좀 더 저렴하게 했습니다. 포인트는 영상을 만들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쌓일 수 있고 프로모션 코드에 제 이름 리우를 넣으면 10,000원 적립돼요. 그 외에도 지금 다양한 이벤트로 막 퍼주고 있는 상황이라 만관부! 그럼 이제 숙소를 한번 둘러볼까요? 일본 숙소가 대부분 그렇듯 크기는 아담한 편입니다.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는 호텔 내에서 입고 다닐 수 있는 실내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철도 옆이라서 중간중간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다고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에요. 화장실은 좁지만 샤워실이 나눠져 있어서 괜찮았고 냉장고에는 푸딩 있었는데 깜빡하고 못 먹었네요. 그런데 오늘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그래서 대욕장으로 몸 풀러 가봤습니다. 내려가니까 볼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만화책 쫙 깔려있고 무료 아이스크림도 있고 오전 시간에는 야구르트도 제공됩니다. 대욕장은 탕 온도가 진짜 최적으로 뜨끈뜨끈 너무 좋아서 저 탕에서 잠들 뻔했잖아요. 목욕하고 나니까 살짝 출출해서 야식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오후 9시 반부터 11시까지 라멘이 제공되거든요. 그리고 호텔 식당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나 커피를 원할 때 먹을 수 있고요. 이제 곧 자야 되니까 그렇게 배부르고 싶지 않아서 하나만 시켜서 친구랑 나눠 먹었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시키고 싶은 거 겨우 참았잖아요. 약간 짭조름한 간장 베이스에 면발도 탱글하게 잘 삶아서 진짜 괜찮았어요. 다음에 가면 꼭 1인 1맨 한다. 대욕탕에서 챙겨온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내일 일정 이야기하다가 그대로 잠들어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피아는 활동을 시작해요. 다음 날은 쇼핑을 좀 하려고 일찍 일어나서 조식 먼저 먹었는데요. 여기 조식도 꽤나 괜찮아요. 조식이 아마 인당 20,000원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다양한 계란 요리랑 비프 스튜랑 튀김, 밥과 국, 빵, 샐러드 등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비프 스튜에 밥 말아서 아주 든든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신주쿠로 갈 건데요. 친구랑 저랑 쇼핑하려는 품목이 달라서 각자 볼일 보고 점심 먹을 때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는 그 메트로 패스? 하루에 얼마 내면 지하철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숙소만 잡아두고 나머지는 비브 참고해서 근처로 다 이동을 할 거라서 따로 구매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하철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탈 때마다 표 끊고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귀찮아요. 동전도 많이 생기고. 이번에 동전 지갑 챙겨갔었거든요. 이거 아주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일본 갈 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백화점 오픈런 해서 마음에 드는 거 샀는데 해외에서 쇼핑할 경우 텍스 리펀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추가로 게스트 카드라고 관광객들 5% 할인해주는 거 있는데 쇼핑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볼일 다 보고 다시 친구와 접선하러 갑니다. 체크아웃은 했지만 우선 짐은 호텔에 맡겨두고 4시쯤 찾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친구가 추천받았다던 카페에 가서 커피랑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좀 놀다가 호텔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식당에서 밥 먹고 짐 찾아서 긴자로 넘어갈 계획이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또다시 비브를 켭니다.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 위주로 주변 탐색을 해봤는데 완전 가까운 곳에 함박 스테이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게 웬걸,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웨이팅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모두 골고루 섞여서 웨이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직원이 나와서 미리 주문을 받아가는데요. 주문을 하고 나면 변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되면 들어가서 제가 아까 주문했던 걸 그대로 키오스크에 입력하고 결제하면 돼요. 1시간 정도 기다렸고요. 저는 와규 햄버거 정식 하나랑 갈매기살 스테이크 정식, 한 모금 맥주랑 일반 아사히 맥주 시켰습니다. 이게 한 모금 맥주인데요. 너무 귀엽죠? 한 3,600원 정도 해요. 먹는 방법은 여기 QR코드를 참고해달라고 해서 영상 한번 쭉 봤고요. 벽 쪽에 구비되어 있는 날달걀을 가져와서 잘 풀고 한 박 찍어 드시면 됩니다. 밑반찬은 고기의 무게감을 덜어줄 절인 배추가 있었고 소스는 레몬이랑 풋고추, 생강이에요. 기본 세팅은 밥과 장국 그리고 한 박 찍어 먹을 소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일본어로 무언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어리버리하고 있으니까 한국말로 밥은 리필되고 소스는 뜨거우니까 한 박에 찍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말 너무 반가워. 한 박은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한
하나씩 밥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 먹으면 그 다음 게 나오는 방식이에요. 친구 거가 와규 함박이고 제 거는 일반 함박이었거든요. 외관은 차이가 없지만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요. 와규가 더 부드럽고 촉촉함과 육향도 뛰어납니다. 갈매기살 스테이크는 그냥 그래서 저는 나중에 오면 와규 함박 먹을 것 같네요. 가격은 좀 센 편인데 웨이팅만 없다면 또 오고 싶은 집입니다. 다 먹고 나니까 진짜 딱 4시라서 짐 찾아서 긴자로 왔습니다. 긴자 숙소도 비브를 통해서 잡았는데 올라가니까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아니 방키를 잘못 주셔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맥주랑 물이랑 입욕제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긴자식스 꼭대기에 있는 옥상 정원에서 좀 놀다가 제가 또 찜해둔 맥주집이 바로 긴자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여기는 거의 뭐 여기 때문에 숙소를 근처로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삿포로 블랙라벨 바입니다. 이곳은 스탠딩 바여서 서서 먹는 곳이고요. 인당 2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곳이에요. 8시쯤 갔는데 자리 없어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맥주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영상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오케이 하면서 찍으라고 신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따라줍니다. 여기는 주문할 때 번역기가 필요가 없는 게 웬만한 언어는 다 표기돼 있어서 주문하기 편해요. 안주 가격도 제일 비싼 게 5,000원 정도로 착한데 맛도 괜찮습니다. 맥주는 종류별로 하나씩 다 시켰고요. 맛은 진짜 딱 여기에 적혀있는 그대로예요. 일본 와서 먹은 맥주 중에서 여기서 먹은 게 단연 가장 맛있었고 뭔가 여행의 마지막 장소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 분위기가 좋았던 건지 저는 이곳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피곤했겠다 여기서 맥주 2잔 먹고 가면 완전 꿀잠 각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공항 가는 길에 창밖 좀 찍어봤는데 감성있게 잘 찍었죠. 그런데 이거 창문을 안 닦아서 이렇게 찍혔다는 거. 비행기 타기 전에는 라멘 땡겨서 고기 듬뿍 들어간 걸로 맥주랑 시켜서 먹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의 일본 여행기를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이번에 비브 앱과 함께 하면서 좀 더 쉽고 편안했던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본 갈 때도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죠. 시간이 정말 이렇게나 빨리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빨리 가서 너무 소름 돋는데요. 새해 갑진년에도 여러분의 일상 하루하루가 아주 값지고 보람있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연도에도 잘 부탁드려요.